자, 우리 이제 이번 시간에는 경과부터 있죠. 경과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면, 자, 경과를 보시면 경과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배웠다시피 자, 일반 경과, 그 다음에 보안 경과, 수사 경과, 특수 경과 있죠. 그리고 특수 경과에는 뭐 있습니까? 자, 항공과 정보통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경과는 원래 누구 이하에게 부여합니까? 총경 이하죠. 총경 이하인데, 근데 경정 이하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수사경과 보안경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 먼저 기본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과 구분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경과를 부여했습니다. 부여했어. 근데 부여했는데 이 경과를 다른 경과로 바꾸는 거 있죠. 바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전과라 그래요. 경과를 바꾼다 그래서. 그러면 어때 현재 경과를 어떤 사람들이 주었다면 그때는요 1년 있죠. 1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경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1년 이내 전과 금지예요. 됐죠? 두 번째. 우리 경찰 중에 특정한 직무 분야 근무 조건으로 이런 특정한 어떤 그런 뭐 전문적인 어떤 자격이 있어가지고 그 특정한 직무 분야 근무 조건으로 어떤 사람을 경찰로 채용을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조건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오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그 사람은 채용 후에 5년 있죠. 5년 지나지 않으면 다른 데로 뭐 한다? 전과 금지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본다면 여러분 경과는 언제 부여합니까? 신규 채용할 때 부여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요? 해야 한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인데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설치근거법이 무슨 법입니까? 설치근거법이가 경찰공무원법이에요. 자, 경공법에 보면은 좀 더 들어갑니다. 경공법에 보면은요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가 이 법인데 이 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의결기관입니까? 자문기관입니까? 자문기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됐고 자문기관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찰공무원법은요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많은데 경찰공무원법이니까 뭘로 정한다가 대부분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데 그래서 이 대통령령을 찾아본 게 바로 이 내용들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이 대통령령이 나와 있는데 갑니다.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원은 경찰청 소속 계급 뭐 이상입니까? 뭐 이상? 총경이죠. 총경. 총경 이상으로서 하나 더 주면 읽겠습니다. 누가 임명합니까? 경찰청장이 임명합니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승진 시험에서 위원장이 임명 이렇게 낸 문제가 있거든. 자,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위원장은 자, 경찰청의 누구예요? 인사를 담당하는 누구? 국장님이에요. 인사 담당하는 국장님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경찰청 차장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의결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국가경찰위원회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재과출과죠. 여기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재적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냥 재적과반수 찬성이지 재과출과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확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신규 채용 결격 사유 가볼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경찰이 되려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격 사유가 있으면 경찰이 될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 아예 안 돼요. 그럼 어떤 조건이 있는 사람은 경찰이 될 수 없는가 해가지고 신규 채용 결격 사유 이거 이제 숫자만 제가 써놨지만 한번 따져볼까요?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과 외국 국적 둘 다 갖고 있는 복수 국적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를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유예를 받고 지금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기억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면 파면이나 해임 먹은 사람. 다시는 안 되잖아. 근데 또 조심할 게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 같은 거 저지른 놈들도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숫자가 있는 거 이 두 개 보시면 되겠죠.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뭘 저질렀다고요? 횡령배임을 저지른 거야.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물론 여기 업무상 횡령배임 뭐 같이죠. 횡령배임 저질렀어. 그래가지고 벌금을 몇만 원 이상 먹었다고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먹어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이에요. 그리고 아직 몇 년 안 지났다? 2년이 안 지난 사람. 2년. 됐죠? 이렇게 해서 300만 원 2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험 문제는 가끔 보면은 이게 포인트긴 한데 이거를 그냥 지난 사람 이렇게 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나와 있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여기는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상입니다. 성폭력 100만 원 이상으로서 벌금형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몇 년 안 지났다고요? 여기는 3년 안 지난 사람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조금만 들어가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경찰은 될 수가 뭐한다? 없다. 근데 일반 공무원은 될 수가 있다.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가 국적이 없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 경찰공무원법에는 결격사유라고 돼 있죠. 근데 일반 공무원법,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에는 결격사유가 안 들어가 있어요. 국적이 없는 사람. 두 번째,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는 경찰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일반 공무원 결격사유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또 기억할 게, 파면이나 해임을 먹은 사람은 경찰은 안 되잖아요. 근데 파면이나 해임 먹은 사람은, 자, 일반 공무원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죠. 배우셨죠? 파면 먹고 몇 년? 5년 지나거나 해임 먹고 몇 년? 3년 지난 사람은 다른 공무원이 될 수 있잖아요. 경찰은 다시는 못 되지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우리가 경찰은 피성년 후견인도 안 되고 피한정 후견인 둘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일반 공무원은요, 누구만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피성년 후견인만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피한정 후견인은 경찰은 안 돼요. 근데 누구는 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은 될 수 있는 거지. 법적으로 그래.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와 관련된 거 이렇게 봤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할 게, 물론 우리는 숫자와 관련된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경력 경쟁 채용. 우리 지금 이거 들으시는 우리 학생들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이잖아요. 근데 이제 경력 경쟁 채용, 옛날에 이걸 뭐라고 했다? 특채라고 했죠. 특채라고. 근데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여기거든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3년, 공무상이라면 5년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경찰입니다. 경찰로 근무 중이야. 근데 내가 신체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생겨가지고 나는 지금 장기 요양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 신체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무슨 사유? 휴직 사유가 되잖아요. 내가 휴직을 했어요. 근데 휴직 기간이 끝났어. 그럼 끝났는데 내가 아직도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휴직 기간 끝나면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몸이 안 좋으니까 복귀를 못 했어요. 또는요, 아직 몸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복귀하긴 했는데 직무 감당이 안 돼. 그러면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 복귀를 안 하거나, 복귀하긴 했는데 직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경찰로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때 뭐 한다? 그 사람이 이제 면직이죠. 면직해가지고 이 사람이 경찰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물러난 사람이 나중에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아졌어. 그럼 그런 사람을 상대로 어떻다? 시험 봐가지고 다시 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퇴직한 때로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만둔 게 공무수행하다 그렇게 돼서 그랬어요. 그럼 공무수행이라면 몇 년까지? 5년까지. 아시겠 그 말이야. 그래서 일반은 3년, 공무라면 5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하면요,
이제 등록을 하잖아. 등록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죠. 그 후보자 명부의 유효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이잖아. 근데 부득이하면 1년 연장할 수 있죠. 따라서 채용 후보자 명부의 최대 유효기간 몇 년? 3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2년인데 1년 범위 연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여러분들 우리 경찰 꼭 군대를 갔다 와야 됩니까? 남학생들 군대를 안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옛날에는 남학생들의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거나 군대를 면제된 자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없어졌어. 따라서 군대를 가기 전에도 그냥 경찰 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대학교에 재직 중이야. 대학교에 재학 중인데 재학 중에 한 2학년이나 3학년 때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나머지 대학을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학을 꼭 졸업하고 싶어. 그럼 그때 뭐가 있다고요? 임용유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용 또는 임용제청 유예가 이제 가능한 이 말입니다. 합격했지만 임용은 좀 늦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읽어보시고 여기서 6개월 있죠.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임용유예 받을 수 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확인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15 임용 예정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가지고 교육받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 15가 된 건 아니죠, 그죠? 그 친구들은 그냥 15 임용 예정자입니다. 그럼 예정자인데, 그러면 그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동안 월급 받잖아요. 얼마 줍니까? 순경 1호봉이 얼마? 80%. 임용 예정 그 계급의 80% 줍니다. 그래서 80%를 지급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러면 뭐 큰일 나겠지만 채용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럼 당연히 그 시험은 무효. 그 사람은 몇 년간 시험 못 봅니까? 5년간. 5년간 시험을 못 보게 하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5명 갑니다. 자, 첫 번째 15는요. 계급 뭐 이하만 15를 거친다? 경정 이하입니다. 경정, 여기 이하라는 말이 빠져 있네요. 경정 이하. 경정 이하 하나 기억하시고 경정 이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할 때만 15를 거친다? 신규 채용할 때만입니다. 경정 이하고 신규 채용할 때만입니다. 그래서 승진시킬 때는 15라는 제도가 없어요. 됐죠? 그리고 기간은 얼마? 1년이고 그럼 이 사람은 15기간이 끝나면 정규 임용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정규 임용 된다? 그 1년이 만료된 날입니까? 만료된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다. 이것도 포인트. 네 군데가 포인트야. 경정 이하 신규 채용 1년 다음 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15와 관련해 가지고 이건 아시죠? 이 1년이 이제 15기간인데 만약에 15기간 중인 사람이 15기간 중에 있는 경찰이 휴, 직, 정, 감 네 가지 먹었어요. 휴직 기간 그 15기간 중에. 그러면 그 휴직, 정감 네 가지 기간은 15기간에 산입합니까? 15기간에서 빼버립니까? 빼버리잖아. 그러니까 휴직, 정감을 먹은 기간 동안은 그 기간 동안에 15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 아시죠? 그래서 휴가 뭡니까? 휴직기간. 두 번째 직이 직위해제 기간. 정은 정직기간. 감은 감봉기간 네 가지만큼은 15기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최종 정리. 휴, 직, 정, 감은 15기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15 있는데 여러분 15는 신분 보장 됩니까 안 됩니까? 15는 신분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15는 이제 어떨 때 면직시킬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면직시키니 볼까요? 자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징계 사유에 해당할 때. 그 다음에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조심.
몇입니까? 여기가 60입니다. 60 조심할 게 미만도 포인트. 그리고 생활기록 크기 분량할 때 그 다음에 근무 성적의 제2평정 요소. 제2평정 요소가 이제 1평정 요소는 객관적인 거고 2평정 요소는 주관적인 근무 태도 같은 거거든요. 2평정 요소는 만점이 몇이라고요? 50 미만. 아시겠죠? 1대1대 이제 그때는 자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사유가 있어서 15를 자를 때도 그냥 자릅니까? 절차를 거칩니까? 절차를 거치는데 뭘 거칩니까? 바로 이거죠.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 있죠? 위원회의 뭘 거친다? 심사를 거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한데 어떤 식의 문제가 우리 채용 시험에 나왔냐면 이거를 바꿔가지고 징계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지. 아니고 정규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자를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십시오. 됐죠?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기억할 게 여러분들 우리 경찰은 그러면 경정위원은 무조건 15를 거칩니까? 15를 안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 거치는 경우도 있잖아. 안 거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경찰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경감부 후보생들은 안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제주도에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을 국가경찰로 임용할 때도 안 거치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내가 경찰이야. 경찰인데 내가 경찰로 있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만뒀어. 근데 나중에 내가 그만둘 때 그 계급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은 10을 안 거친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려는데 이 정규임용 심사위원회 갑시다. 15인 사람을요 정규 임용할 때도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리고 자를 때도 이걸 거쳐야 돼. 근데 이 정규 임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 가지고 5명 이상 7명이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결정한다 그랬습니까? 자, 우리 뭐하고 비슷하다? 소청심사위원회와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재적위원 일단 위원 중에 3분의 2 이상이 일단 출석을 해야 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석위원 중에서 뭐요? 과반수 찬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한다는 걸 다시 한번 꼭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일단은 15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 경찰학이 숫자가 참 그죠? 많다 보니까 좀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실제로. 근데 이건 진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말고도 공부할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숫자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요 나머지도 흔들려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자꾸 반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암기하는 무슨 뭐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없어요. 노하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자주 보는 거야. 자주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보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반복하시고 우리 자료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고 풀어보고 버리고 또 다운받고 풀어보고 버리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요 정규적으로 그냥 우리가 공부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좀 짜투리 시간 있죠. 여러분들 짜투리 시간에 주로 뭐 합니까? 휴대폰 보잖아. 맨날 유튜브 보고 그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보라고 이거 보시면서 화장실에서 앉아서 이제 뭐 볼일 볼 때도 이거 보시고 밥 먹을 때도 보시고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꼭 반복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승진으로 가봅시다. 승진은요. 승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가 심사 승진, 그 다음에 시험 승진, 근속 승진, 특별 승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자 계급 첫 번째부터 갑시다. 무슨 승진은 그러니까 경무관 이하는 무슨 승진이 원칙이다? 심사가 원칙이야. 그래서 이거 기억합시다. 이하는 심사 승진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은 어디까지입니까? 경정까지라 그랬잖아.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경정 이하도 경무관 이하가 맞잖아요. 따라서 여기도 뭐가 원칙이다? 심사가 원칙인데 경정까지는 시험으로도 가잖아요. 따라서 경정 이하는 심사와 시험을 병행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가 몇 대 몇이라고요? 50대 50이야. 이 얘기야.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심사 원칙이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여기는요. 경정 이하의 계급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승진 시험과 심사 병행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경정 이하죠.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령에 정하는 비율이 바로 몇 대 몇이라고요? 50대 50인 거예요. 그 말이야. 50대 50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승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근속 승진은 연수만 치우면 뭐 올라가는지도 아시죠? 몇 년? 4년, 그 다음에 5년, 6년, 6개월, 그 다음에 8년 아시죠? 이렇게 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 승진은 원래 몇 계급 특진이 원칙입니까? 당연히 한 계급 특진하는 게 원칙이잖아. 원칙인데 근데 뭐 한다고요? 두 계급 특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조심합시다. 두 계급 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뭐 이하만? 경위 이하만이죠. 경위하로서 모든 경찰 공무원의 기관이 되는 공세고 전사고 순직한 사람한테는 그때는 몇 계급? 두 계급 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한 계급인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승진 소요 최저급 연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제 경찰이에요. 순경을 달았어. 달았는데 내가 그러면 순경을 달고 나서 이제 경장으로 승진해야 되는데 나는 승진 시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승진 시험은 순경 달자마자 바로 승진 시험 바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순경으로서 일정한 기간 근무해야 승진 기회가 열립니까? 일정한 기간 근무해야 돼요. 만약에 순경으로 일정한 기간도 근무 안 했는데 승진 안 시켜줍니다. 시험 같은 거. 그러면 그게 얼마냐인데 이거예요. 순경 경장은 그 계급에서 최소한 얼마는 근무해야 됩니까? 1년이죠. 최소한 1년이야. 그게 바로 승진 소요 최저 근무 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사 경위는 최소한 몇 년? 2년입니다. 이 계급에서 최소한 2년 근무해야 올라가고 2년 근무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감 경정은 3년, 총경은 4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야만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원칙적으로. 됐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 명부에 선손이자 순으로 승진시켜론의 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 그러니까 승진 이제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대상자 명부가 작성되겠죠. 뭐 결혼이 생기면 그 중에 5배 아래서 이제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지. 5배 수다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 했었죠. 보세요. 내가 순경인데 4년 동안 근무하면 나는 근속 승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경에서 4년 근무하면 100% 올라가요. 그 다음에 경장에서 5년 근무해도 경사로 100% 올라가요. 경사에서 6년 6개월 근무해도 경위로 100% 올라가요. 근데 경위에서 8년 근무하면 경감으로 100%는 아니라는 거지. 제한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감으로 근속 승진 임용의 심사 연 1회 실시할 수 있는데 근속 승진 심사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 승진 대상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뭐 8년 넘게 근무한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에서 100분의 뭐만 40이에요. 4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해서 근속 승진 안 시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관에서 이제 경위로 8년 넘게 근무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다 승진시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100분의 40을 넘게 승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경감의 경우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승진에 대한 문제를 훑어봤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전보 볼까요? 전보.
여러분 전보가 뭔진 다 아시잖아요. 자, 이 보가 바로 뭐예요? 보가 보직이죠. 보직이고 이제 전이 이제 바꾼다, 전환한다 이런 개념인데 만약에 지구대장입니다. 지구대장이 보직인데 지구대장을 내가 온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또 나를 다른 데로 전보시켜 버려요. 그럼 좀 그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을 지구대장 자리에 앉았다면 최소한 얼마 정도로 그냥 놔둬라? 1년 정도로 놔둬라. 따라서 원칙적으로 1년 이내는 뭐가 전보가 제한되는 겁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지나야 돼 다른 데로 전보시킬 수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업무 담당한다?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면 그때는 2년 이내 전보 금지입니다. 2년까지. 아시겠죠? 확인. 그 다음에 전문직은 몇 년이라고요? 3년이죠. 3년 범위 내에서 청장이 정하는 기간 지나야 전보가 가능하다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좀 정리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전보가 제한되는데 여러분들 전보를 1년 이내에도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보 제한의 예외들이 좀 있어요. 1년 이내도 전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숫자가 들어가 있는 예가 있거든. 어떤 거냐면 임신 중인 경찰 또는 출산 애를 낳습니다. 근데 아직 1년이 안 지났어요. 1년이 안 지난 그런 경찰의 모성보호, 육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이거에 대한 좀 예외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분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면 1년 이내라도 다 다른 데로 뭐 한다? 전보시킬 수 있다. 애 키우고 이러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이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휴직 가시면 휴직은요 제일 먼저 조심할 게 휴직은 여러분 시험에 뭐가 좀 조심하셔야 되냐면 휴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직권휴직이라는 게 있고 의원휴직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직권휴직은요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아도 휴직을 명해야 된다예요. 근데 의원휴직은 이 사람이 휴직을 원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럼 그때는 휴직을 명할 수 있거든요. 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휴직을 명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예외가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8세 이하 이거 있죠. 이거 자녀양육 이비출산 이런 여성이 만약에 휴직을 뭐예요? 신청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휴직을 명해야 됩니다. 의원직 그러니까 원래 직권은 명해야 된다고 의원은 명할 수 있다는데 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명할 수 있다, 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얘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다? 바로 기간입니다. 기간.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기간인데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면 몇 년 이내? 1년 이내. 부득이하면 1년 범위 연장 가능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뭐 하다 그랬다? 공무수행하다 그랬다. 그러면 공무상이라면 3년입니다. 그리고 공무상은 3년인데 일단 의학적 소견 고려해가지고요. 몇 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년 범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상이라면 최대 5년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확하면 몇 개월? 3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이 유학 갑니다. 유학 갈 때는 3년 이내. 근데 3년 이내 자기가 원하는 학위를 못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2년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지정하는 우리 경찰에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이 경찰청장님이거든요.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때는 2년 이내. 그 다음에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여성 공무원 임시 출산하게 되면 자녀 한 명마다 몇 년?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1년 이내야. 1년 이내인데 재직 중에 최대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3년을 넘을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근무, 유학 또는 연수하게 돼 배우자 같이 따라갈 때
나갈 때는 본인이 갈 때하고 똑같습니다. 3년이고 2년 연장. 그 다음에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 연구기관 등에 채용될 때는 이때는 재직기간 동안입니다. 그 일에 있는 동안. 근데 만약에 여기가 뭐라?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이라면 몇 년? 3년이 냅니다. 민간이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해서 학습 연구 등을 하게 된 때는 이때는 1년이 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네들은 기본으로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자,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합니다. 그럼 요양이 필요해서 이 사람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이 사람은 휴직하면 아까 몇 년입니까? 1년이고요. 부득이하면 1년 연장 이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무상이라면 3년이고 일정한 경우 2년 연장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공무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요. 이때는 봉급을 다 주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상으로 이렇게 됐다면 공급 다 줘야 돼요. 근데 공무상이 아니라면 그때는 봉급을 다 준다, 좀 깎는다, 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공무상이 아니니까 1년, 최대 2년이 넘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휴직 기간이 1년이 안 돼. 1년 이하야. 1년 이하로 했으면 이때는 봉급은 70%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넘고 2년이 안 되면 5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 있죠? 지급이에요. 지급.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 우리 아까 금방 외국 유학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는 1년 이상 국외연수에 휴직한 경우는 봉급의 50%를 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더라도 2년 넘게 주진 않는다. 이런 경우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봤던 휴직 사유가 있어서 내가 휴직을 했으면 휴직을 하면 이제 했는데 그 사람이 사유가 없어졌어. 없으면 30일 이내에 뭐 한다? 이 사람을 신고하면요. 임용권자는 그 사람한테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크로스로 바꿔가지고 앞에 지체 없이 뒤에 30 이렇게 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당연히 복직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휴직까지 봤고요.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